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퍼펙트에서 결혼 두 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우사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한국 갔다운이라고 쉬고,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두 팀이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팀은 또 이제 들어오고 있고, 또 내일 한 팀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들어오셔서 맞선을 보고 오후에 늦은 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신부들이 너무나 괜찮은 신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신부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신부들 상당히 집이 멀어요. 하이뽕이 아니고 집이 그 당락이라고 진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신부들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신부들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호지민 쪽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 이 거리에서도 이제 신부들이 이렇게 결혼에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랑은 53살 되신 분이 한 분 이렇게 오셨고요. 신부는 이제 35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이제 신랑은 뭘 적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을이 같은 신부예요. 마을 이제 당락이라 그래요. 이 신부가 몇 살인가요? 여기 신부? Chị có lấy đi thông tin báo lại em. 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오후에 그럼 몇 살 차이 난가요? 44살이니까. 44세, 31살. 그러면은 13살 차이 난다냐? 13살 차이. 이렇게 될 수 있으면은 나이 차이를 줄여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신랑도 18살 차이 난 것 같죠? 지금 35세 이렇게 신랑이 53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두 분 다 이렇게 30대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20살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나이 차이를 줄이십시오. 왜 그러냐면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가장 실패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실패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맞선을 봤었는데 35세 초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신부 뒷조사를 막 하거든요. 신부 뒷조사를 하는데 그 신부가 35세 초혼인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5세 초혼.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부들이 진짜 그런 신부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선 받고 이제 두 분 다 오케이. 그리고 신부가 이렇게 회계를 전공한 대학을 나왔고 아버지가 이런 또 개인 사업을 하고 어머니가 같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그런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니가 간호사로 있고요. 그리고 오빠도 대학교 나왔고 이렇게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신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 다 대학교 나온 집안이었었는데 이 신부가 35인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뒷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거짓말한 것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가 한 명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부도 마찬가지로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는데 얘기가 있으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 신부는 요 근처에서 결혼 못하죠. 우리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화를 많이 내겠죠 이제. 그런 신부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속이고 대충 하려고 옛날하고 틀리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이렇게 까칠하게 하고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결혼을 시켰거든요. 지금도 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초혼이 재혼이 됐다든가, 초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혼이 됐다든가, 예의가 없었는데 예의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검증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검증. 심지어는 신부집 방문하잖아요. 그 근처 이웃집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해드렸겠는데, 신부집에 앞집에서 이제 만약 신부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집 앞집, 옆집, 우리는 들어가고 이제 기사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가 요 근처에 물어봐요.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옆집 그 신부는 어떤 신부냐,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부를 하나하나 검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 하나, 제대로 된 신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요, 쉬운 거지만은, 좀 실수로 해버리면은, 엄청난 타격을 줘버리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크나큰 타격을 줘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혼은, 신부 중에서, 미혼모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우리 신랑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업체 사장님 잘 알고 계시면은, 미혼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성을 따른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 무리가 없는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는 무리가 없는데,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어머니 성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성을 따른 그런, 이렇게 미혼모, 자제분이 딱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혼인신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쪽에서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쪽에 먼저 하려다가 낭패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쪽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이쪽에 무조건, 지금 우리는 거의 100% 베트남을 먼저 혼인신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베트남에 먼저 혼인신고 한 경우는 한국에 혼인신고만 달랑 해놨다가 신부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됐었을 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을 때에 신부가 안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을 먼저 무조건 합니다. 근데 이제 신부가 미혼모였을 때, 미혼모 재혼인 경우는 그러는데, 미혼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신부가 혼인신고는 돼 있지 않는데 신랑 성을 따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 신랑 성을 따랐을 때는, 그때는 신랑 성을 따랐을 때는 베트남에서는 혼인신고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베트남 결혼 중개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해야 한다. 근데 이제 한국에 혼인신고를 수다 해서 바로 오면 안 되겠죠. 야, 지켜보다가
한 5개월, 6개월,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한국에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한국에 나가려면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었을 때 비자 서류하기 직전에 이렇게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진행을 이제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것도 아셔야 돼요.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냥 바로 비자 접수를 하게 되면은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혼인신고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초혼이었을 때는 그것이 뭐 영혼이 초혼이냐, 안 그럽니다. 이쪽에서는 결혼 상태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려면은 이쪽에서는 여러 번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이혼한 상태, 한국에 그 마무리가 된 상태 이혼 증명을 가지고 가지고 와야만이 이쪽에서 서류를 떼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서류가 한국 미혼 증명을 띄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제 혼인 상태 확인서를 한번 띄어갖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은 그 신랑은 그 신부는 베트남에서는 초혼으로 되어 있을 막정 초혼이 아니 되는 거예요. 초혼으로 해갖고 한국에 결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서류를 이혼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만이 다시 한국에 결혼해가지고 이혼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그러거든요. 한국에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면은, 그건 이제 공문으로 나와 있죠. 공지사항에 나와 있죠. 한국에 혼인신고만 되면은 베트남에서 이렇게 혼인신고가 안 돼 있어도 비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비자가 나와요. 이제 그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혼인신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한국에 베트남 돌아가고 다시 결혼을 하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신랑이 한국에서 이혼 서류를 발급해줘야 돼만이 그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고실장을 통해서요,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내일 활동 다니는 게 없어요. 내일 가면은 하노이에서 중반에서 부산출랑까지 그 같은 지역에 나서 부산출랑 하루 가가지고 하노이에서 비행기 가고 거기 넘어가서 그 몰메토 중앙에서 친구 집에 가려고 하면은 2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부산출랑 1시간, 이쪽은 2시간. 지금 이제 우리 고시장이 설명한 게 뭐냐면은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신부 같은 경우는 하이퐁에서 이렇게 가려면 비행기 타고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처갓집에 가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처갓집이 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멀게 있는 신부들이 많이 옵니다. 고시장, 뭐 물어보려고 그러자면은, 가면 제일 빨라요. 비행기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르나요? 다음에 내가. 다음에 오면은 어차피 관계 없어요. 이제 하이펑은 더 빨할 수 있어. 하이펑 더 빨할 수 있고 하노이는 상관없어요. 하노이도 상관없어요. 하노이에서 하노이에는 비행기 자주 있겠지. 하노이 매일매일 있고 날마다 하이펑은 있고 일주일에 하이폰 일주일에 3번. 그 차이. 나도 지금 담나? 다음에는 담나? 하노이 와서 바로 다니려 떨어집니다. 얼마나 멀어? 버스 한 시간 정도? 기차 타겠지. 고시장, 이제 우리가 미혼 증명을 발급을 받잖아. 네. 미혼 증명을 한번 발급받아갖고, 그런 이제 한국에 혼인신고를 보내잖아. 혼인신고를 보내게 되면은,
그것이 한 번밖에 발급이 안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미혼으로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안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안 돼요. 만약에 네. 다시 받고 싶으면 한국에 공무원 보내가지고 네. 조사해야 돼요. 한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한국에서 대스관과 했다고 얘기하면은 여기 다시 뺄 수 없어요. 아, 결혼 한번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이혼했다고 이혼 관계 증명, 이혼 확인서, 그걸 가지고 오면 되네. 신고하면 그거 가져왔고. 그렇게 되면은, 신부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이제 발급받으면 되는 혼인상태 확인서를. 그러면 이제 한번 결혼한 걸로 기록이 되겠잖아. 네네 맞아요. 네? 재혼. 재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베트남 쪽에 혼인관계, 혼인신고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다른 지역하고는 틀리다.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어? 아니 가족 관계 물어봐요. 그럼 가면 사람 그렇게 많이 없겠는데요. 네. 가족들 삼촌 만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럼 버스로 가면 얼마나 걸려? 안 돼요. 이틀 걸려요. 버스로 가면 이틀 걸린다는 지역인데 상당히 고약스러운 동네네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올 때는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걸어오면서. 지금 신랑하고 신부하고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 나가요? 네. 74년생. 너무 잘 나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 차이는 될 수 있으면 나이 차이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이 차이 줄인 사람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나이 차이를 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결혼을 두 팀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도 예쁘지만은 밖에 있는 신부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 이제 신랑분은 지금 현지 그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요. 지금 신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신부도 집이 상당히 멀어요. 지금 나이가 35인데요. 신랑도 재혼이고 신부도 재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부 집이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커피 농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 신부가 이렇게 옷 판매하는 그런 직업으로 있었던 것 같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이 신부가? 근데 이제 이 신부가 보니까 성격도 굉장히 활달하고 이렇게 아까도 이제 신랑이 넥타이를 안 차고 왔어요. 근데 안 차고 왔는데 넥타이를 이제 풀어갖고 이제 목에다 매는데 그때 와가지고 보고 있던 와서 얼른 챙겨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요의 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 신부들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해드리면요, 이 신랑 같은 경우는 중국에 한번 결혼을 실패를 했어요. 회사를 잘못 만나고 굉장히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가 안 들어와 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말고 세터민이라고 이제 북한 여성들 그 세터민들을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지난해 그 회사가 어디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500만 원만 날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는 세터민을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세터민하고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말도 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터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세터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맞선을 7번인가 6번인가 봐주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요. 한 6, 7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세터민을 진행하면서 6번 맞선을 봐주고 280만 원이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주 고약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맞선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셔주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마음에 안 들면 봐갖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일어서 버린 것을 내가 보면서 아주 안 됐구나, 아주 이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넘어오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잖아요. 임대 아파트라도 집을 주거든요. 그 집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의 돈이 나와요,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의 눈은 또 차지 않습니다. 눈이 높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내가 강주에 가 있었는데 강주에서 이렇게 목포로도 가고 그리고 저기 부산으로도 가고 어디로 이제 우리도 이제 새텀이라고 바로 하면은 이렇게 교육받으면은 정보를 받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남북미였던가 그랬었는데 거기다가 돈 얼마를 주고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받으면서 어디로 가라 맞선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게. 왜냐면 목포로 가라면 가고 또 저기 부산으로 가라면 가고 몇 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딱 해놨다가 오늘 나 어디 다른 데 가야 한다면서 약속을 깨버린 경우도 있고 참 야속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터미를 우리가 몇 명 진행하다 안 해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응원을 내뿜니까. 근데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은요, 완전히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터미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내가 여기 왔죠. 지금 한국에서 이제 행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야 할 상황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갔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이제 베트남에 22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들어왔고 여기에 있는 신랑들이 24일 날 이 베트남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어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맞선을 보고 오늘 지금 결혼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신부들이 괜찮은 신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신랑이 이제 두 분 지금 하노이 쪽에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또 신랑들 괜찮은 신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또 한 분 들어오시죠.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때 이제 결혼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때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따 또 이렇게 결혼식 상황을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